안녕하세요. 크립토TV입니다. 오늘은 최근 진입자분들이 많아지는 관계로 올해 이들을 괴롭힐 악재들을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취임 전부터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우리의 트럼프 밈코인이 장식을 했었죠. 정말 오르고 내리고 난리도 아니었는데요. 자, 해외에서 제가 이런 재밌는 트윗을 발견을 해서 한번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알트코인으로 가는 길이랍니다. 첫 번째 길목에 트럼프 밈코인이 있습니다. 원래 사실 여기에 비트코인이 있었죠. 자, 그 흐름이 나중에 멜레니아 와이프 밈코인으로 흘러 들어오고요. 세 번째로 의외로 막내 아들 베론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둘째 아들 에릭인데요. 왜 장남이나 둘째 아들이 아니라 셋째 아들, 사실 18세밖에 안 되거든요. 그리고 키는 좀 2m로 크던데, 아무튼 왜 셋째 아들이 이렇게 써 있는 거 봤더니, 자, 트럼프 이제 가계도를 한번 보시면요. 세 명의 와이프가 있었습니다. 근데 현재 와이프가 바로 멜레니아, 이 밈코인의 주인공이죠. 자, 여기 지금 적통인데요. 여기 자식을 보니까, 아하, 여기가 셋째 아들 베론 트럼프입니다. 반대로 둘째 아들 에릭이나 첫째 아들 뭐 트럼프 주니어는 적통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해외 언론이나 이 트윗에서는 다른 밈코인이 나온다면 이 적통 베론이다. 뭐 사실 그렇게 영향력은 미미하거든요. 첫째랑 둘째보다는.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에피타이저로 제가 한번 그냥 소개를 해드렸고, 자, 이제 중요한 이 트럼프가 현재 저는 코인에 미칠 악영향, 악재가 좀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또한 이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밈코인을 왜 만들었을까? 진짜 목적이 뭔가?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이 악재는요. 이 사실 비트코인이 사랑을 받은 이유가 탈중앙화, 그 누구도 이 거대한 시가총액을 좌지우지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는데 이 거대한 탈중앙화 시장 비트코인을 지금 힘이 있다고 해서 벌써 몇 번이나 과도하게 상승을 시켰습니다. 오버페이스로 너무 과도하게 상승을 시키는 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죠. 예전에 연설에서 수많은 비트코인 찬양, 뭐 도시를 만들겠다, 뭐 어마어마한 이제 친화 발언을 쏟아냈었고요. 심지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회사를 만들어서 뭐 코인을 사고 팔고 하고 있으며 자, 당선됐을 때 또 크게 올랐었고요. 취임식 때문에 또 크게 올랐었고 밈코인 만든다고 크게 올라가고 NFT 만들어서 팔고 뭐 별의별 행동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. 정말 이게 물론 오를 때는 좋은데요. 이렇게 과도한 상승은 과도하고 불필요한 조정을 가져옵니다. 필수적으로 가져옵니다. 사실 안 그래도 비트코인 조정 많은데 지금 불필요한 과도한 상승 때문에 앞으로 뭐 이런 덜컹거림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문제는 이런 과도한 상승에 많은 입문자들이 들어온다는 건데요. 그러니까 올라올 때 들어와서 더 오를 때 판다 하셨겠지만 아마 이 정말 어마어마한 조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탈락되지 않을까 굉장히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. 올해 특히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. 또 혹여나 뭐 잘 됐어요. 그리고 지금 뭐 중국, 러시아 사실 브릭스는 똘똘 뭉쳐서 미국을 대항한다. 탈스위프트를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결제를 심각하게 도입을 고려하고 있죠.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쟁 때문에 이미 숨이 턱까지 차 올랐고요. 그래서 뭐 채굴도 하겠다. 전략적 비축 자산 하겠다.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은 뭐 별말 없이 넘어갈 수 있겠지만 언제든 트럼프는요, 이거를 제지가 가능할지까진 모르겠는데, 왜냐면 탈중앙화기 때문에요. 그럼에도, 자, 중국, 러시아, 얘네들은 좀 비트코인 좀 이렇게, 힘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시도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. 그렇겠죠. 우리는 괜찮고, 이들의 비트코인은 좀 어떻게 공격할 수 없나? 뭐 이런 식으로, 하다 보면 좀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겠다.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. 또 결정적인 게 있는데요. 이 트럼프는 거의 독재자에 가깝습니다. 굉장히 지금 많은 자들을 숙청하고 있고 반대 세력들이 말은 못하고 있지만 힘 빠지기만 한번 기다려 봐라. 너 한번 걸려 봐라. 이러고 있을 거예요. 이 반대 세력 누굽니까?
사실 웬만한 빅테크들은 지금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뭐 민주당 쪽이랑 또 뭐 IMF, BIS 뭐 지금 다 이쪽에 들어가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. CBDC 그들이 원하고 있는데 안 하겠다고 하고 있고, 자, 이 세력들을 지금 계속 자극을 하고 집결을 시키고 복수심을 불타오르게 하고 있어요. 과도한 상승, 과도한 본인의 주장 때문에요. 나중에 소송에 굉장히 많이 직면을 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. 지금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 벼르고 있는 사람 힘만 한번 빠져봐라. 이런 게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을 이제 좀 잠재적인 악재적인 요소로 들고 갈 가능성이 높다.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. 자, 이건 번외긴 하지만 좀 중요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밈코인을 발행한 이유가 뭘까요? 돈 벌기 위해서도 사실 맞는 말이겠죠.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바로 벌거벗은 임금님 작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. 이 말 그대로입니다.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. 예를 들면 팬티를 입고 나가서 나 멋있지 했는데 어? 칭찬 안 하네. 나 멋있다고 안 하네. 저는 이런 친구들 반역파를 좀 추려내는 작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. 무슨 얘기냐? 예를 들어 보면요. 지금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해낸 거잖아요. 이 대통령, 우리는 트럼프가 미치광이 전략을 쓰니까 다들 그런 가보거나 하겠지만 사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같은 편이거든요. 사실 비트코인 매거진에서 2024 컨퍼런스 주최사인데요. 비트코인의 주최사인데 트럼프 이 코인은 쉿코인이다. 쓰레기 코인이다 하면서 강도 높게 비난을 하고 있죠.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? 비록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오케이, 너 알았어. 이렇게 저는 체크리스트에 표시를 해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. 또 하나 메사리 설립자 라이언 셀키스라고 있죠. 이분도 영향력이 뭐 큰 분이긴 한데 자, 트럼프한테 이 멜레니아 이 밈코인 출시 권유한 사람은 이건 좀 너무했다. 이거 해고해야 된다. 이 지지자들의 돈과 선의를 낭비했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았어. 트럼프는 아마 체크를 하지 않을까.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포브스에서도 이거 뭐 증권성 부합, 위법 소지 있다. 뭐 수많은 말들이 나오죠. 근데 안 좋게 얘기하는 분들 충분히 체크하고 있다고 좀 반역파를 가려내고 충성파를 가려내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. 왜 그러느냐? 전력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. 최근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. 트럼프 연준 흔드나 하면서 사실 제롬 파월의 임기는 굉장히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말 안 들었잖아요. 예전부터 별로 본인이 예전에 트럼프 집권 일기 때 뽑긴 했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. 그래서 지도부 물갈이 명단 작성 중 임기가 남아있든 말든 대체자 뽑는다는 겁니다. 그 중에 한 예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라고 해서 사실 한때 의장 후보로까지 거론이 됐는데 자, 트럼프가 분명히 한 말이 있었죠. 내가 가기 전까지 금리 인하 하지 마 했는데 9월 FOMC 때 무려 B컷을 찬성했는데요. 그 이후로 의장 후보에서 멀어졌다. 이게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. 그리고 최근에 또 소개해드렸던 스케줄 F가 부활할 것이다. 이런 얘기도 드렸는데요.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연방 공무원들을 정무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반역자들은 언제든 쉽게 이렇게 해고를 할 수 있고 충성자들은 너 좀 더 잘해줄게. 공무원 조직 장악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물론 굉장히 좋은 명분은 있습니다.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했다. 이러면서 살생부 명단을 쓰지 않았나. 자, 그 반대의 예도 있죠. 트런 저스틴 서는요. 최근에도 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코인을 예전에 안 팔릴 때도 샀고 최근에도 또 샀습니다. 그러니까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도 이제 트럼프의 그 트론의 트론 코인을 나도 그거 사주겠다 하면서 굉장히 사실 이게 적국 중국의 코인이잖아요. 그럼에도 충성파와 반역파가 구분되는 이 임금님 작정을 쓰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악재가 있는데요. 트럼프 일가가 산 알트코인들, 이 무슨 소리냐? 이게 샀으면 호재 아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, 자, 그래서 월드 리버티에서 최근에 이더리움을 꽤나 많이 샀던 것 같아요. 저도 이더리움 좋아하니까 이더리움 덩치가 커서 사실 웬만하면 잘 안 움직이거든요. 근데 이게 한 뭐 5%, 6% 이렇게 갑자기 올라서 왜 그런 거 봤더니 14,000개 정도 이제 트럼프 일가에서 사줬다고 합니다.
물론 좋죠. 올랐으니까 좋긴 한데, 자, 반대의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. 만약 저들의 지갑에서 팔린다면, 혹은 대거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냐면요. 사실 트럼프 주의는 굉장히 힘이 세기 때문에 정말 많은 기생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. NFT 한번 만들어서 파십시오. 또는 밈코인 만들어서 파세요. 이번엔 멜레니엄입니다. 뭐 그 다음 정말 배론이 될 수도 있겠죠. 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도 이에 대한 부류인 것 같고요. 머그샷, 심지어 범죄자 사진 찍었을 때도 그걸 진짜 머그샷으로 해서 엄청 팔았었죠. 이런 기생 세력들이요. 근데 생각해보니까 요거는 좀 이제 뒤떨어진 것 같고요. 다 지금 좋은 코인들이긴 합니다. 다른 걸로 좀 갈아타시면 어떠겠습니까? 이렇게 제안을 한다든지, 혹은 뭐 우리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이런저러한 이유로 돈이 필요합니다. 이거는 좀 팔아야 됩니다. 하면 제거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. 다 좋은 코인이긴 하지만요.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,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덜 좌우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비중이 특히 초보자일수록 굉장히 높아야 한다. 최소 50% 이상 가져가셔야지 구명조끼를 입고 이 강세장을 저는 헤쳐나갈 수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 악재인데요. 이거는 이 트럼프 관련된 건 아니지만 비트코인을 그에 못지않게 좌우하고 있는 또 다른 한 사람, 뭐 다들 알고 계시죠? 마이클 세일러가 최근에도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를 암시를 하면서 지금 11주 연속으로 샀다고 합니다. 자, 이 파란색이 비트코인이고 초록색이 마이클 세일러가 샀던 곳을 다 나타냈다는 겁니다. 뭐 오르나 내리나 그냥 계속 막 사고 있는데요. 물론 좋은 얘기죠. 비트코인도 많이 오르고 저도 그래서 최근에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조금 샀다고는 말씀드렸는데, 좋긴 하지만 이 돈 어디서 났습니까? 결국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주식을 팔아서 발행하고 결국 이걸로 비트코인을 산 건데, 결국은 대주주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마무시한 말도 안 되는 비투를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. 근데 만약 대주주가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갑자기 지금까지 판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나 이 정도는 좀 팔아야 되겠다. 뭐 액수에 상관없이요. 일단 팔았다.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. 대주주가 실제로 요청을 하면 마이클 셀러는 뭐 주기영 대표와의 트윗에서 제가 본 건데요. 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. 뭐 사실 물어볼 것도 아니죠. 대주주가 명령하면 따라야 한다. 그래서 뭐 이런 헤드라인이 장식하지 않을까요? 전 세계 1위 비트코인 보유 기업이 팔았다더라. 엄청난 패닉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게 뭐 당장 코앞에 벌어질 일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하락장을 야기시킬 수 있는 뭐랄까요, 잠재적인 악재 요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무시무시한 게 많다 생각이 드는데, 자, 그러나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마지막에 있습니다. 앞선 것들을요 다 합쳐도 저는 이걸 훨씬 더 불편해 하셔야 됩니다. 이런 뉴스들 많이 보여드릴 텐데요. 자, 어떤 거보다 더 세냐? 앞에 거 다 합치고요. 일본 금리가 뭐 크게 오른다더라. 1월 24일 날 발표 있죠. 뭐 엔케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된다든지 유동성이 엄청 빠졌다든지 또는 마운트 곡수가 또 뭐 이체 놀이를 하고 매도를 한다든지 이런 거보다 더 불편하셔야 될 기사. 어떤 기사냐면요. 이런 기사입니다. 트럼프 랠리로 이제 크게 오르는 리플 하루 거래량이 6조 원이다. 7년 만에 역대 최고가 거래대금 코스닥 맞먹어.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뉴스입니다. 사실 리플을 그렇게 팔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빨랫줄을 걸어놨는데,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뉴스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약간 저를 뭐 고민하게 만드는 뉴스들, 불편한 뉴스들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. 1월 17일에도 심지어 이런 뉴스가 있었죠. 한 메사리의 애널리스트가 리플이 이더리움 시가총액을 충분히 추월하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. 안 무서우십니까? 리플 홀더님들. 정말 공포, 이보다도 전 심한 공포가 없는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최근에 이런 뉴스를 또 본 것 같은 데에서 찾아보니까 솔라나가 작년 11월 말에 내년 뭐 700불까지 올라가겠다 하면서 이더리움 시총 추월할 가능성. 정말 무시무시하네요.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팔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참 공포스러운 뉴스들, 심지어
한 맘카페에서 이런 글을 제가 찾은 겁니다. 누구 막 돌아다닌 걸 찾은 게 아니라요. 리플 가지고 계신 분 얼마에 매도하실지 계속 가지고 가야 할지 수익 보고 손 떼야 할지 고민이네요. 공포스럽지 않으십니까? 정말 불편합니다. 그러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자, 오늘 영상은 최근 진입자 위주로 만들었거든요. 자, 최근에 24년 말 25년 초에 들어오신 분들, 혹시 이런 현란한 마케팅 문구를 보고 홀려서 오신 게 아닌지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냉정하게 말하면요. 호객님, 손님들 모집하는데 지금 들어오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어떤 호객님이냐? 이 코인 업계 모든 사람들의 밥값, 술값, 자동차세, 월세, 관리비, 뭐 아이들 장난감 모든 걸 다 사주실 분을 모집합니다. 이 모집하는 마케팅에 속아서 들어오셨다고 보시면 100%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. 비쌀 때 오셔서 샤샤샤 어떻게 더 비쌀 때 팔고 떠나시겠다 아마 계획을 하셨겠지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 결론도 좀 잔소리로 마무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24년 말 25년 초 진입자는요. 반드시 소액으로만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올해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아마 자주 이런 말씀 드릴 것 같은데 자, 최근 3개월 진입자는요. 이번 강세장을 무사히 버텨낼 실력과 경험이 저는 부족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. 그래도 24년 3월쯤에 들어오셔서 한 6달짜리 미니 하락장이라도 겪어보신 분들은 이번에 성공 확률이 조금은 더 올라가셨으리라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. 자, 바라옵기는 최근 진입자분들은 코인 투자를 되도록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정 하신다면 다 잃어도 괜찮을 정도의 소액으로만 하시고요. 그것도 비트 이더 위주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만약 실패를 하시더라도 28년, 29년에 재기를 할 수 있다는 제 경험담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